사랑이란 언제나 달콤하지만 때로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1348년 흑사병이 휩쓸고 간 피렌체. 10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피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데카메론 7일째의 주제는 바로 속임수와 재치. 남편과 아내, 연인과 연적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두뇌 싸움의 향연이죠. 오늘은 그중 세 편의 걸작 나폴리의 페로넬라, 순식간에 기지로 위기를 넘기다, 질투의 감옥에 갇힌 토파노의 아내, 우물로 복수하다, 그리스의 귀부인 리디아, 완벽한 심리전으로 남편을 굴복시키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지혜, 그리고 권력의 심리학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나폴리. 주인공은 가난한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은 석공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생계를 꾸립니다. 아내 페로넬라는 젊고 아름답지만 가난에 지쳐있죠. 그녀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터에 간 사이 젊은 연인 지아니노와의 은밀한 만남. 어느 날도 평소처럼 시작됩니다. 남편이 떠나자마자 페로넬라는 창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던 지아니노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오죠. 하지만 여보, 일거리가 없어서 일찍 돌아왔소. 절체절명의 순간. 좁은 집, 숨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침대 밑, 너무 뻔합니다. 옷장? 남편이 바로 열어볼 겁니다. 페로넬라의 시선이 방 한구석의 큰 항아리에 멈춥니다. 와인을 저장하던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 단 1초의 판단. 지아니노는 재빨리 항아리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페로넬라는 이미 완벽한 거짓말을 준비해뒀죠. 당신이 일찍 왔네요. 오늘 일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저녁은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일하는 동안 저는 뭔가 했어요. 저 항아리 말이에요. 방금 한 남자가 와서 오플로린에 사겠답니다. 오플로린? 정말이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안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요. 안쪽이 많이 더러운 것 같은데요. 제대로 깨끗이 닦아주시면 살게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의심 한 점 없이 기뻐하며 말하죠. 그럼 제가 지금 당장 깨끗하게 닦아드리지요. 오래된 항아리라 안쪽이 좀 지저분할 겁니다. 남편은 도구를 가져와 항아리 안으로 머리와 상체를 쑤셔넣고 열심히 안쪽을 긁어냅니다. 바로 이 순간 페로넬라는 항아리 위로 몸을 기울여 저기 더 닦으세요. 여기도 닦으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지아니노가 조용히 항아리 밖으로 빠져나와 페로넬라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남편의 머리는 여전히 항아리 속. 그가 고개를 들 때쯤이면 지아니노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진 후입니다. 봐요. 이제 정말 깨끗해졌소. 남편은 항아리를 들고 나가 오플로린을 받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 기뻐하죠. 오늘 아내 덕분에 큰돈을 벌었다면서요. 페로넬라의 승리는 운이 아닙니다. 준비된 지성과 즉흥적 판단력의 결과죠. 보카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질문합니다. 하루 종일 홀로 남겨진 젊은 여성의 외로움은 죄인가? 생존을 위한 재치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인가? 1초의 판단력으로 세 사람 모두를 구한 그녀는 악인인가? 이것은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래초 지방의 한 마을. 주인공은 토파노와 그의 아내 게스모온다. 남편 토파노는 병적으로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밤마다 문과 창문을 직접 확인했죠. 하지만 게스모온다에게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그녀는 몰래 집을 빠져나갔죠. 어느 날 밤 토파노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분노한 그는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잡아야지. 몇 시간 후 새벽녘 게스모온다가 돌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문 열어줘요. 이 시간에 어디 갔었소? 이제 알았소. 당신은 바람을 피웠소.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내는 집 밖에 갇힌 채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죠. 하지만 게스모온다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죠. 여보, 문을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시면 저는 우물에 뛰어들겠어요. 허튼 소리 마시오. 내가 그런 협박에 넘어갈 줄 아시오? 게스모온다는 우물가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큰 돌을 하나 집어듭니다. 이제 쇼타임이에요. 여보, 미안해요. 사랑해요. 완벽한 연기. 토파노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여보, 어디 있어? 그 순간
개수 모은다는 번개같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여보, 이제 우물 속은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밤새 밖에서 술 마시고 다른 여자들과 노는 동안 저는 집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보세요. 당신이 새벽에 왜 우물가에서 소리치고 있는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무슨 일이에요? 토파노가 왜 저 시간에 밖에? 남편은 완전히 망신을 당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그가 밤새 바람을 피운 것처럼 보이죠. 토파노! 부끄러운 줄 아시오? 밤새 어디서 놀다가 이제야 돌아오시오? 결국 토파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개수 모은다는 자비를 베풀어 문을 열어주죠. 그날 이후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보카치오는 관계의 힘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감시와 의심은 사랑을 지킬 수 없다. 억압받은 자는 더 창의적인 저항을 한다. 권력의 역전은 한순간에 일어난다. 사랑의 싸움에서는 이기는 쪽이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는 쪽이 자유를 얻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대담하고 충격적입니다. 무대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아르고스. 주인공은 귀족 부인 리디아. 그녀의 남편 니코스트라토스는 나이가 많지만 부유하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신뢰하는 하인이 있었으니 바로 피루스. 젊고 잘생기고 똑똑한 피루스. 리디아는 그에게 절망적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피루스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하인. 그는 리디아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혹시 주인님이 저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요? 제 주인마님은 진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증명해달라고 하세요. 세 가지 일을 해주신다면 제가 진심을 믿겠습니다. 피루스가 요구한 세 가지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첫째, 주인이 가장 아끼는 매 한 마리를 죽일 것. 둘째, 주인의 수염 한 줌을 뽑아올 것. 셋째, 주인의 치아 하나를 뽑아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인 앞에서 이루어질 것. 좋아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하겠어요. 당신과의 사랑도 주인 앞에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 매 죽이기 며칠 후 니코스트라토스가 귀족들을 초대해 연회를 엽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거실에 모였을 때 리디아가 화려한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매의 세 장으로 걸어가더니 매를 벽에 내동댕이 쳐 죽여버립니다. 오, 맙소사. 여보. 무슨 짓이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매를. 저 새가 당신을 제게서 빼앗아갔어요. 당신은 사냥에만 몰두하고 저는 항상 혼자였죠. 오늘 이 귀한 손님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옳은지 틀렸는지 판단해주세요. 손님들은 웃으며 리디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부인이 질투할 만도 하죠. 니코스트라토스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합니다. 첫 번째 임무 완료. 두 번째 임무, 수염 뽑기 며칠 후 리디아와 니코스트라토스는 침실에서 장난을 칩니다. 그가 장난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왜 그러시오? 리디아는 재빨리 그의 턱수염 한 줌을 확 뽑아버립니다. 뭐가 문제예요? 겨우 수염 몇 가닥인걸요? 당신도 방금 제 머리카락 잡아당겼잖아요. 남편은 아파하지만 놀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리디아는 그날 밤 조용히 수염 한 줌을 피루스에게 보내죠. 두 번째 임무 완료. 세 번째 임무, 치아 뽑기. 이것은 가장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리디아는 천재적인 계략을 짭니다. 니코스트라토스에게는 두 명의 어린 시중이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그들을 불러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아, 너희 입에서 냄새가 나. 주인님께 음식을 올릴 때 고개를 뒤로 돌리고 대접해야 해. 절대 이 말을 주인님께 하면 안 돼. 아이들은 리디아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며칠 후 니코스트라토스가 눈치챕니다. 여보, 저 아이들이 왜 자꾸 고개를 돌리는 거요? 당신 입에서 냄새가 나요. 아이들도 느낀 거예요.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 힘들었어요. 뭐라고요? 내 입에서? 리디아는 그의 입을 들여다봅니다. 저기요. 저 치아가 썩었어요. 빨리 뽑아야 해요. 거친 외과 의사에게 맡기면 고통스러우니 제가 직접 뽑아드릴게요. 니코스트라토스는 겁에 질려 동의합니다. 리디아와 시녀는 집게를 가져와서 건강한 치아 하나를 뽑아버립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 리디아는 치아를 피루스에게 보냅니다.
세 가지 임무 모두 완료. 이제 마지막 가장 대담한 계획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리디아는 니코스트라토스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정원에 나가요. 저 배나무 열매가 먹고 싶어요. 그들은 정원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피루스는 이미 나무 위에 숨어 있었죠. 리디아가 나무를 가리킵니다. 여보, 저기 제일 높은 곳에 배가 제일 맛있어 보여요. 올라가서 따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지금 올라갈게요. 니코스트라토스가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 위에 앉는 순간 리디아와 피루스는 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피루스, 당신들. 하지만 리디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여기 가만히 서 있는데요? 내가 지금 위에서 다 봤소. 당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소. 리디아의 천재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여보, 설마 그 나무가 마법에 걸린 건 아닐까요? 위에 올라가면 환영이 보인다는. 당신 지금 빨리 내려와요.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황당한 니코스트라토스가 내려옵니다. 리디아가 나무에 오르죠. 잠시 후 여보, 저 아래를 봐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오, 이게 무슨 환영이에요? 너무 생생해요. 무슨 소리요? 나는 여기 혼자 서 있소. 그럼 아까 당신이 본 것도 이 나무의 마법이었겠네요. 여보, 이 나무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 나무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질 뻔했어요. 빨리 찍어버려요. 완벽한 심리전의 승리. 니코스트라토스는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법의 나무였을까? 아내가 그럴 리 없는데. 아내도 똑같은 환영을 받다면 결국 그는 나무 탓을 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사과하죠. 여보, 미안하오. 이 저주받은 나무 때문에 당신을 오해할 뻔했소. 내가 본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려. 그날 이후 리디아와 피루스는 아무 의심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니코스트라토스는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리디아는 보카치오 여성상 중 가장 전략적 지성의 화신입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심리 조작으로 남편을 이깁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씩 실현했다는 것, 모든 것을 남편 앞에서 이뤘다는 것, 남편이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보카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이 아니라 설득이 현실을 만든다. 리디아는 현실 자체를 재구성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요. 데카메론 7일째의 새 이야기, 페로넬라의 항아리, 토파노 아내의 우물, 리디아의 마법나무, 이 세 이야기는 모두 여성의 재치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바람피우는 아내들의 이야기로 보면 보카치오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14세기 이탈리아 사회를 떠올려 보세요. 여성은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없었고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남편의 허락 없이는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가문의 계약이었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속임수는 정말 악덕일까요? 아니면 억압 속에서 인간성을 지키려는 저항일까요? 보카치오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첫째, 지성은 권력을 이긴다. 페로넬라는 돈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1초의 판단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둘째, 유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토파노의 아내는 폭력이 아니라 우물소동이라는 코미디로 남편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현실은 설득으로 만들어진다. 리디아는 남편이 직접 본 것조차 환영으로 만들어버리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의 세계에서 진짜 권력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언어와 지혜,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카치오는 이 이야기들을 쓰면서 중세 사회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남자들은 말합니다.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결혼 제도는 사랑 없는 계약이었고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결합이었고 여성의 의지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일까요? 보카치오는 묻습니다. 진짜 부도덕한 것은 사랑을 찾는 여성일까? 아니면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일까? 다음 시간에는 데카메론 8일째 이야기, 복수의 미학과 지혜의 역습, 사랑과 복수가 만나는 순간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